삼성동 자택에는 매일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이영선 전 행정관 그리고 정성주 원장과 또 한 여성, 네. 뭐 자매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외의 인물이 오늘 눈에 띈 사람이 있습니다. 9시 21분쯤에 좀 나이 든 여성 한 분이 이 두 분이 들어갔어요. 알고 보니까 가사도우미였더라 이런 얘기인데 이 가사도우미가 이제 지금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먼저 9시 51분쯤에 들어간 저 여인이 누구냐는 데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 관계자가 삼성동 경호 관계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매일 왔다 갔다 하실 것 같다. 집안일 때문에 체류하실 예정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자, 집안일을 어떤 걸 할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가사도우미 2명이, 그러니까 집안일을 도와줄 여성 2명이 지금 어제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이제 다시 나갔거든요. 지금 알기로는 집에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분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그 외에 또 2명이나 어제 하시죠. 그 청와대에서 그 나오실 때 그 음식 하시는 그 70대 예, 한식 요리 전문가. 예, 예. 그분도 이제 그 삼성동 쪽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저기 식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분만 또 계신 게 아니라 거기 출입하는 분들도 네. 또 이제 뭐 변호사들도 저기 와서 장시간 머물게 되면 뭐 식사를 해결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 70대 할머니 혼자서 뭐 그 식사와 관련된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일반 셰프가 있어도 보조가 있어야죠. 그렇죠. 장을 봐갖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어저께 중년 여인이 2명 보니까 저기 들어가는데 경호원이 대신 들어준 것 같아요. 남자 경호원이. 바구니? 예. 바구니. 거기에 보니까 이제 장바구니, 물론 네. 이제 천으로 가려져 있어갖고 내용물은 확인이 안 됐대지만. 네네. 그러니까 장 보러 왔다 갔다 하고 집안에 뭐 또 소소한 집안 일이라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도우미가 필요할 걸로 보여요. 실제 보면은 뭐 문제 적지 않은 큰 살림이거든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그 70대 그 이제 음식 전문 요리 요리 전문가죠. 예, 예. 그분이 뭐 식사 만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가 빨래라든가 할 일이 많죠. 할 일이 소소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두 분의 가사 도우미가 뭐 그런 일을 돕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신 교수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도 지금 뭐 변호사들도 많이 좀 들어가고 있고 물론 뭐 경호원들은 보면 바깥에서 식사를 갖다가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네. 그럭저럭 그 안에 있으면 뭐 소소하게 신경 쓰일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가사 도우미를 갖다가 이제 한 두 분을 갖다가 구한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이제 사저라고도 하고 자택이라고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가리거나 반공개하는 얘기가 과거에도 좀 있었지요. 네,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만 좀 예외로 그 봉화에 내려가서 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공개적으로 주민들 만나고 네, 예. 그 메시지를 남기고 관광객들. 말을 하고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했고 그 외에 나머지 전직 대통령들이 말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각종 스캔들이라든가 비리 사건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되어서 본인이 은둔 아닌 은둔의 생활을 해왔던 것이 전직 대통령들의 퇴임 이후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 삼성동 자택에 이제 전직 대통령 혼자 있다 보니까 여러 이런 그 삼성동 사람들이라고도 불리고 도우미라고도 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금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70대의 요리 전문가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김모 씨죠? 자, 이 김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이 요리 연구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이분에게 이제 전화를 좀 시도를 해서 통화를 한 내용인데 저런 통화를 했어요. 네. 네, 저희가 오늘 전화 시도를 했는데 오늘은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요. 지난 1월에 저희 여성동화 기자가 전화 통화를 했을 때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갑자기 받으셔서 기자도 당황했다고 하네요. 자, 김 선생님 맞으시죠? 라고 했더니 네, 그런데요. 라고 했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그곳에 계시다고 하던데요. 라고 저희 기자가 물었더니 누가 그래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기자들의 감으로는 이게 부인이 아니고 어디서 들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2013년 초까지 활동하던 방송도 접으셨잖아요. 방송 활동을 자주 하던 분이다. 이 실명을 대면 아실 분이에요, 사실은. 그랬더니 쭉 있다가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고 확인을 했는데 저렇게 말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저기가 기자가 이미 그 청와대에 네. 머물고 계신 걸 알고 있어서 혹시 지금 어디 머물고 계세요? 라고 했더니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자, 어제 저희 기자가 그래서 좀 뵙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가능하세요? 하니까 바쁩니다. 끊습니다. 황급히. 자, 저 내용으로 유추되는 게 어떤 기분이, 느낌이 드십니까? 일단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혼밥을 즐겨하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청와대에서도 그냥 혼밥 먹는 걸로 알려져 있고. 한조리장이 그렇게 증언도 예, 했고요. 예. 이제 어떨 때는 뭐 그 조리장이 있어서 조리장이 해준 밥도 먹었겠지만,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요리 솜씨가 좋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유명하고 방송 프로까지 한 분이시고, 옥수동 선생님, 뭐 한남동 선생님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남의 삼천포, 지금 삼천포나만 안 예, 쓰지만, 예, 예. 그래서- 거기가 고향이신 분이고, 네, 그래서- 40년간 남부지방의 반가 요리, 그러니까 양반가 요리 그렇죠. 전문가라고요. 양반집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식에 있어서도 좀 고급 요리를 하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뭐 정재계 회장의 뭐 안주인이랄지, 네네. 그다음 뭐 며느리들에도 요리 비법을 전수하는 뭐 그런 아주 뭐 요리 솜씨도 뛰어나고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본인이 굉장히 어떤 박 전 대통령 관계에 있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본인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좀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인터뷰도 응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인터뷰는 사실 1월 달이죠. 그러니까 네네. 박근혜 전 두 달 대통령이 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파면되기 전에 청와대에서 이제 뭔가 계속 탄핵 소추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저도 그 당시 기사를 보고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 찾아봤더니 사진 뻥 뜨더라고요. 뭐 아유, 아주 유명한 분이 아시는 분입니다. 다 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 유명한 분인데 저는 이제 저런 이야기들 보면 지금도 보면은 저분이 보면 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보면은 자택에서 뭐 식사를 갖다가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글쎄 일반 국민들 정서에는 조금 뭐랄까 거부감으로 느껴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뭐랄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보면 박정희 장군의 딸로 태어나서 그야말로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8, 9살 때부터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딸로 평생 어떻게 보면 물 한 번 손에 묻혀보고 살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보면 이러저러해서 좀 삼성동 사저에 가서 물론 보면 뭐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뭐 그동안 쭉 챙겨주었던 사람이 네. 뭐 챙겨주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손치더라도 일단 저런 모습들, 저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근에 보면 이런 모습들과 또 저런 부분들이 조금 뭐랄까 오버랩되면서 별로 안 좋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저분은 기자들과 이게 육성으로 하는 인터뷰에 응하시지 않아서 잘 아는 분, 지인께 한번 저희가 취재를 해서 말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가장 최근에 계신 분이에요. 주무시는 방이 바로 옆방에 계신다든지 휴대폰하고 이제 바로 이쪽으로 대통령하고 관계를 하면서 전화주세요. 그러면 이제 얼른 가서 먹고 싶다든지 그러면 선생님이 취향을 잘 아시기 때문에 자, 저는 대통령의 가장 측근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네. 최순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더 기막힌 대목이 주무시는 방 바로 옆에 계신다든지 네. 그야말로 뭐 왕가 얘기를 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이제 거의 옆에서 모시는 뭐 지밀 뭐 상공 느낌도 좀 나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문고리 권력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때 안봉근 비서관이 그 이제 여의도 시절에 전화 권력을 갖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전화 했는데 바꿔주는 권력. 예. 예. 근데 이제 문고리가 더 셀지 먹거리가 더 셀지 근데 예. 무용하게 발음이 또 그러네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또 그 혼밥을 즐겨하고 또 이제 그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네. 사람마다 다 식성이 있고 스타일이 있고 뭐 하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옆에서 챙겨주는 거는요, 사실상 문고리보다도 훨씬 더 권력자하고 그 면대면 하고 말이에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기회가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보면 인터폰으로 직속으로 사실 네. 하는 게 문고리보다도 그야말로 다이렉트 연결하는 더 세죠. 네. 문고리라는 건 모두 청와대 보면은 이제 본관의 옆에서 부속 비서관이 문고리 잡고 있는데 네.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보면 참 재밌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아, YS 회고록. YS 예, 예. 회고록 보면 93년 2월 25일 날 취임하고 난 다음에 청와대 들어가서 청와대 탁 본관에 계시다가 이제 관저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관저에 딱 들어갔더니 네네. 그 좁은
주방에 계시는 요리사 세 분이 이렇게 흔한 얘기 밤 12시 다 돼도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스탠바이? 스탠바이. 예, 예. 아니, 왜 그 집에들 안 가고 있냐 그랬더니 그 예전에는 그 전에 대통령들은 아마 밤에도 보면 이것저것 뭐 챙겨달라는 게 있으면은 그걸 그때그때마다 관저에, 그러니까 관저에 늘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네,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와대 관저가 조그만 집이 아닙니다. 대략 평수로 1600평 정도 되는 빌딩이에요, 사실은 관저가. 그 안에 보면 주방도 있고 거기 보면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러지 말라고. 앞으로 내가 저녁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우리 내자도 있고 하니까 알아서 다 먹을 테니까 네, 네. 가라고. 그랬더니 처음엔 머뭇머뭇하는데 진짜 가라고 그러니까 가더니 네. 그다음부터 만세를 부르더랍니다. 네. 그만큼 네. 실제 아까 우리 신 교수 말씀하신 대로 문고리보다는 먹거리, 밤 늦게 라면을 끓여달라, 예를 들어서 뭐 죽을 하나 해달라 이런 거 해주는 분이 더 셀 수 있죠. 네. 소곤소곤하는 말로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65세 생일을 맞았는데 이제 입맛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렸을 때 청와대 생활부터 시작했고 특히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득 씨 집에서 2006년 그 유명한 커터칼 피습을 당한 이후에 병원 갔다 나와서 이제 거길 갔는데 김치 얘기가 나오잖아요. 김치를 잘하는 분이 있었는데 원래 그분을 내보냈다가 박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피습당하고 요양하러 오니까 그분을 불러서 다시 했다. 자, 이 얘기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맨날 여기서 반찬이 뭐 김치 다 담아내고 한번만 갖다 주고 여기 반찬이 뭐니 다시는 한 번만 갖다 줬잖아. 옛날에 그 누가 할머니가 한 분 반찬을 잘해가지고 노래 대사는데 가끔은 반찬 정리를 해가지고 인간이 아니니까 맨날 집에 그만 가버리고 아직도 돈 더 준다고 쓰려고 그러지 한 심장이 넘었었지. 네, 그때도 가사도우미 나이든 할머님의 손맛 그런 공통점이 좀 있네요. 네, 공적인 생활을 하는 시절, 당대표 시절이나 대선 후보 시절, 그리고 대통령 시절에 저렇게 도움을 받는 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은 이제는 전직 대통령으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림머리 하는 사람, 메이크업 전문가, 가사도우미, 요리. 그럼 대통령이 자기의 손으로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네. 그러면 이영선 전 행정관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림머리를 세월호가 침몰하는 날 올림머리를 하고 또 세월호가 인양되는 날도 올림머리를 하는 대통령 7시간에 그 세월호가 침몰되는 그 경각에 국민들의 목숨이 달린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의 신병과 관련한 영장에 대해서는 7시간 넘게 꼼꼼히 읽는 조서를 읽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세월호 인양이 되고 있는 데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와 책임에 대한 그런 이야기 한마디쯤 기대하는 건 무리인지 대통령이 꼼꼼한 가사를 챙기는 걸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예.